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요. 연일 최고가 근처에 가 있다 보니 이거 새로 투자하기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거품 아니냐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노동시장 지표도 보면 뭔가 좀 뭐랄까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그 자동차 대출 연체율 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지표요. 이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좀 소득 낮은 분들부터죠.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다른 쪽을 보면 기업 가치 평가는 계속 올라가요. 특히 그 인공지능 다음 주자 찾는다면서요? 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죠. 아직 매출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신기술 기업들 주가는 막 치솟고 진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정말 상반된 신호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일부 섹터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잘 찾아보면 합리적인 가격이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랑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개별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또 성장 스토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두 기업, 데커스 아웃도어하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기업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아마 호카 러닝화나 어그 부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들이니까요. 바로 이 브랜드들을 가진 회사인데 주가가 연초 고점 대비해서 무려 60%나 하락했다고요? 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때요. 실적 발표 이후에요. 네, 앞으로의 연간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좀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내놨어요. 그러면서 낙폭이 더 컸죠. 가이던스 문제였군요. 네. 거기에다가 뭐 미중 관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들,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도 좀 같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전망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 건가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주가는 확 빠졌는데 발표된 2분기 실적 숫자 자체만 보면요.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죠. 오, 그래요? 네. 전체 매출이 14억 3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고요. 시장 예상치에도 거의 부합했습니다. 매출은 괜찮았네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죠. 원가 빼고 남는 이익률. 이것도 62%면 상당히 탄탄한 수준이고요. 네. 핵심 브랜드인 호카는 11%, 어그는 10%,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호카랑 어그는 잘 나가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82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1.58달러였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요? 네, 꽤 큰 폭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만 보면 오히려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낸 거죠. 듣고 보니 진짜 실적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네요. 근데 왜 시장은 그렇게 싸늘하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세부 내용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오, 예리하신데요. 지역별로 좀 뜯어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미국 내 매출은 1.7% 줄었어요. 미국 내수가 안 좋았군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 매출은 무려 29.3%나 급증했습니다. 30% 가까이요? 와. 네.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둔화되거나 경쟁이 심해졌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카랑 어그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나 경쟁력은 여전히 아주 강하다는 거죠. 특히 해외 성장세가 미국 내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하. 시장은 미국 매출 감소랑 앞으로 나올 가이던스 하향, 여기에도 주목했지만 이 강력한 해외 성장세, 이건 데커스의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건 역시 앞으로의 전망, 그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었던 거네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죠? 맞습니다. 회사가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춰서 7.2% 정도로 잡았어요. 금액으로는 한 53억 5천만 달러 정도. 하반기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신호군요. 네, 그렇죠. 상반기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간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6달러 30에서 6달러 39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낮기도 하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 좀 정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아, 성장에 멈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군요. 네, 거기에다가 관세 부담 얘기도 했어요. 올해 관세 때문에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이게 전체 매출의 한 3%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비용이 더 들 것 같다. 이렇게 밝히니까. 비용 부담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투자자들 우려가 커진 겁니다. 정리해보면 2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 성장 둔화 우려에 관세 부담 같은 단기 약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 이건데 그래도 60%나 빠질 정도인가?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봐야 합니다. 이 단기적인 어려움에 가려진 장기적인 가치, 또 잠재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테커스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보면 주식시장에서 꽤 꾸준히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호카, 어그, 이 두 브랜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말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호카는 뭐 기능성 러닝화 쪽에서 어그는 또 편안함, 스타일 이런 걸로 꾸준히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성장 여력이 큰 그 도매 채널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봤듯이 해외 시장, 여기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뚜렷한 성장 기회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싼 거 아닌가요? 회사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상해 보면요. 예상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라고 하죠. 이게 한 14배 수준입니다. 14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기업들 평균 forward P/E가 한 28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딱 절반 수준인 거죠. 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네, 물론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브랜드 수요는 탄탄하고 또 가격으로 올릴 수 있는 힘, 가격 결정력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앞으로 거시경센 환전이 좀 나아지고 관세 영향 같은 게 줄어들면 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주가가 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지금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한 건 아닐까? 이 단기적인 자본 너머에 있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브랜드 가치, 또 성장 잠재력,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확실히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단기적인 어려움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냐. 데크스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거스가 좀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 케이스였다면 이번에 볼 기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심지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넷플릭스죠. 네, 넷플릭스 참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보통 뭐 소비재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분류되지만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 3억 명이 훌쩍 넘어가면서요. 3억 명이요? 와, 네.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전기나 수도처럼 거의 필수적인 서비스? 이런 느낌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죠. 그렇죠. 끊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방어주로서의 매력, 이것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주가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6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맞고 네, 맞아요. 좀 하락했죠.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뭐 일회성 비용 처리 문제 이런 게 나오면서 고점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때 좀 이슈가 있었죠.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E는 한 34배 수준이고요. 데커스보다는 확실히 높네요. 네. 그래도 뭐 성장성을 생각하면 아주 비싸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주가나 밸류에이션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전통 미디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느라 엄청 고생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수익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많죠. 넷플릭스는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를 늘리면서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몇 년 전에 도입했던 그 광고 기반 요금제 있잖아요. 아, 네. 광고 요금제. 이게 새로운 수익원이 된 건 물론이고 가격에 좀 민감한 소비자들한테 더 싼 선택지를 주면서 가입자 기반을 넓히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렇죠. 마치 뭐 게임 난이도 조절하듯이 다양한 가격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있다는 거. 이것도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져도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면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글로벌 사업 구조 덕분에 특정 국가의 경제 문제에 대한 내성, 이게 다른 많은 미국 기업들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팬데믹 때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잠시 좀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계정 공유 단속이라던가 광고 요금제 도입 같은 여러 변화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성장 궤도를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했어요. 이런 위기 대응 능력, 또 변화 적응력, 이게 넷플릭스의 정말 큰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요. 바로 그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오리지널 컨텐츠의 성공이에요. 아, 네. 그거 정말 대단했죠. 이 작품이 엄청난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넷플릭스가 단순히 영상만 보여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마치 디즈니처럼요. 강력한 지식재산권, IP를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벌써 완고회사 헤지브로나 마텔이랑 손잡고 관련 장난감도 만들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상품화가 시작됐죠. 나아가서는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넷플릭스가 오랫동안 좀 꿈꿔왔던 거 아닐까요? 콘텐츠 IP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월트 디즈니 같은 비즈니스 모델. 이걸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지점이 넷플릭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성공이 그냥 대박 컨텐츠 하나 나왔다 이걸 넘어서요. 네.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 이걸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꾼다. 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주 수입원은 뭐였죠? 구독료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공적인 자체 IP를 확보하고 이걸 활용해서 상품 판매, 라이브 이벤트, 게임 이런 걸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스트리밍 구독자를 늘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넓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가치를 더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가 겨울왕국 IP 하나로 영화 수익은 물론이고 테마파크, 캐릭터 상품, 뮤지컬 여기서 얼마나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넷플릭스가 당장 디즈니 같은 수준의 IP 파워를 갖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혹은 기존의 다른 성공작들, 기묘한 이야기나 오징어 게임 같은 IP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요. 네.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지금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가입자 수나 구독료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IP 자산의 가치, 그 확장성 이런 걸 같이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넷플릭스의 미래가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다음 분기 가입자 몇 명 늘었나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런 IP 기반 사업 확장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IP 전략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넷플릭스의 장기적인 성장 경로, 또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의 주가나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그 너머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두 기업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관세나 미국 내 소비 둔화 같은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내려앉았지만 호카와 어그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또 견조한 해외 성장세를 보면 어쩌면 숨겨진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봤고요. 네, 단기적 어려움 속 잠재력이죠. 반면에 넷플릭스는 변동성 큰 시장 환경에서도 특유의 회복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자체 IP를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장과 진화의 가능성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개별 기업들은 저마다의 강점과 또 도전 과제를 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커스와 넷플릭스는 서로 다른 유형의 기회를 보여줍니다. 데커스는 단기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쩌면 본질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고요. 네, 저평가 가능성이죠. 넷플릭스는 사업 영역 자체를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잠재력을 가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성장 스토리. 기업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평가할 때 당신은 데커스의 경우처럼 현재 시장을 뒤덮고 있는 단기적인 소음이나 우려, 그 너머의 회복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넷플릭스의 경우처럼 아직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적 변화, 혁신의 가능성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균형을 맞출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